자, 오늘은 제가 서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도시철도 3호선,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 위치한 신사역 바로 옆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 약간 새벽 같아 보이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아침 6시인데도 어둡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연예인 빌딩 거래 사례랑 그 다음에 신사역 주변으로 해서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몰락하고 있는 상권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로수길이라고 해서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상권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중간한 상권, 나로수길, 가로수길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 강남대로, 자, 이 도로 기점으로 해서 강남대로라고 하거든요. 이 강남대로를 딱 건너면은 신사동. 제가 서 있는 곳은 잠원동이라는 곳입니다. 서초구죠. 그래서 신사역 온 김에 송승헌 씨 건물이 있다고 해서 한번 보고 가로수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 건물 진짜 좋죠. 스타벅스 건물. 이게 이제 송승헌님 건물인데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신사역 바로 옆에 접해 있고 여기 강남대로 몇 차선이고, 와, 왕복 한 10차선 되겠는데 강남대로에 접해 있는 코너 자리입니다. 굉장히 A급 땅이죠. 과거 공실인 걸 사서 2016년쯤에 스타벅스를 세팅해서 일부 수수료를 나눠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옆에 건물, 최근은 아니다, 한 몇 년 전인가 옆에 건물까지 물타기해서 앞에 건물이랑 뒤에 건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6년에 앞에 거 있죠, 송승헌 씨 건물을 114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송승헌 씨가 평당 7천, 163평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뒤에 거 있죠, 700식당, 여기를 2015년에 공매로 낙찰 받았더라고요, 지분 일부. 자, 그래서 70평을 평당 5,200에 36억 5,200에 낙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2006년에 7천, 뒤에 거는 2016년에 5,200. 두 개를 합하면 평수가 몇 평이고 거의 200평이 넘죠. 자, 그런데 지금 강남대로 접해 있는 땅의 시세를 보면 일단 시세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대로변 접하면은 최소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참고로 신사역 앞에는 평당 5억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적으로 3억이라 잡았을 때 전체 금액이 700억 정도 돼요. 앞뒤 이거 물타기 하자마자 전체 금액이 700억. 그러니 본인은 150억 이렇게 샀는데 700억이면 거의 뒤에 거 물 타자마자 시간이 흘렀고 인플레이션 플러스 해서 약 550억 벌었다 보시면 됩니다. 시기죠. 뭐 없습니다. 건물은 똑같습니다. 부산이랑 그냥 코너 자리에 강남대로를 접해 있다, 그거 말고는 없어. 아, 이런 것도 예전에 주택이었는데 지금 높은 건물이 들어와 있네요. 야, 멋지네. 야, 근데 여기 경사가 있어서 저는 이런 상권을 되게 안 좋다고 봅니다. 경사가 있는 곳은 상권의 역할로서는 별로예요. 당연히 고바위니까 별로겠죠. 저는 그 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다 보거든요. 첫 번째가 그냥 평지. 일단은 평지여야 사람들이 가기가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 상권 같이 주변에 약간 가둬지면 굉장히 좋고요. 성수동이 그렇죠. 성수동이 좌측에 한강, 위아래도 한강이고 우측편에 일자리와 고급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고, 자, 그 다음에 독창성과 뭐 개성 이런 것도 필요한데 독창성, 개성 잠시 땡기기에는 좋긴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탄탄한 배우 수요. 배우 수요가 없으면은 그 상권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 수요는 별로죠. 신사동에 이거 22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래도 22억짜리입니다. 22억짜리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너무 작아요. 자, 이런 배우 수요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거 환경으로도 별로고, 주변에 바로 술집이잖아요. 이런 데 마사지 샵도 있고, 환경이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것들이 22억에 거래된다는 거는 이 땅의 입지, 이 자리의 땅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것도 땅값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계산해 보냐, 일단 몇 평인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땅의 면적을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땅이 502평이네 502평, 한 세대당 22억, 22세대니까 480억 잡고요. 거의 500억 계산하기 쉽게 500억 잡아보겠습니다. 500억에서 502평, 땅값이 평당 1억 정도. 괜찮네. 현재 이제 22억짜리를 22세대 매입해서 땅값을 나누면 평당 1억 정도 되네요. 물론 세금이나 이사비나 철거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거 빼고 계산하기 쉽게 평당 1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사동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와, 아침인데 저렇게 클럽에 사람 보세요. 클럽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입구에. 역시 다르네, 서울은. 이런 데도 24시 아침까지 술을 먹고 있습니다. 클럽 주변에는 상권이 활발할 수밖에 없죠. 클럽 바로 인근에는 24시 상점이 많다. 이것도 이번에 신축된 것 같습니다. 이런 땅의 가치 너무 좋죠. 보세요. 앞쪽에 도로 접해 있고 뒤쪽에도 도로 접해 있고, 주차장 뒤쪽으로 바로 뽑고 대로변은 상가 집어넣고 위에는 오피스 세팅하고 쇼룸, 자동차 전시장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맞죠? 자, 이제 저는 신사역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참,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날씨가 최악이네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부산으로 바로 내려갈까. 그런데 또 포기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지우면 되는 거고, 남는 건 또 제가 한 번 더 상권을 둘러봤다는, 눈에 한 번 더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신사역 교차로 대로변입니다.
건물이 보시면요 낡았어요. 신사역 쪽이 원래는요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3호선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인분당선 해서 신분당선, 죄송합니다, 헷갈린다, 이 철도가 너무 많으니까. 신분당선에서 신사역으로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조인이 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신사역에 가로수길 상권이 있죠. 지금은 죽었는데 과거에는 화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화랑이었냐, 2, 3년 전만 해도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이 노선 자체가 강남을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양재 갔다가 경기도 분당까지 갑니다. 주거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죠, 분당에. 자, 그리고 판교, 우리 대한민국 브레인들이 모여있다는 판교 업무지구 신도시가 밀집되어 있고요. 자, 더 들어가서 용인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들어가서 광교 신도시까지 연장이 되면서 조인이 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사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배우 수요들이 철도 하나로 조인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까지 오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집 앞에서 노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운 신사역까지 와서 노는 수요가 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간에 강남이 있어서 약간 거기로 많이 빠질 건데, 그래도 과거 대비 낙후된 신사동 대비해서 현재는 굉장히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번쩍한 건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허름합니다. 애매하죠. 테헤란도 가보면 난리 나거든요. 이런 거는 애매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규모 고정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신도시와 큰 상권이 연결된다. 그러면은 좋은 상권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도시철도가 상권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증산 있죠. 부산 바로 옆에 양산의 증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거기가 2호선이 연장이 됐어요. 2호선이 연장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증산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증산 바로 앞에 술집에서 뭐 먹고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날에는 거의 대부분 상권이 부산의 화명동, 부산의 덕촌동까지 빨려 들어갑니다. 더 크게는 사상까지. 그래서 도시철도가 연장됨으로써 좋아지는 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아지지 않는 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이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신사동은 이제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으면서 좋아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 신사선에서 신도시가 하나 더 조인될 예정이거든요.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사업이 빨리 되었으면 조금 더 상권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신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건너편 있죠. 건너편은 평지가 아닙니다. 고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권은 아니라 보시면 돼요. 상권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가로수길은 평지에다가 은행나무도 빼곡하게 심어져 있고, 여기 역도 가깝고요. 8번 출구에서 바로 나오면 되거든요. 상권이 다채롭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완전 죽었습니다. 최악이고 거의 대부분 공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가서 볼 거예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옆에 이 건물 있죠. 파란 색깔. 이 건물이 이제 신사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사역 몇 번 출구고? 8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코너 자리 건물입니다. 이게 최근 최고가 거래 내역 1위를 찍었어요. 신사동에서. 자, 여기가 지금 도산대로인가 대로변에 접해 있으면서 역세권이면서 코너 자리. 자, 임차 현황은 피부과, 성형외과, 약국, 우량 임차인이죠. PC방 지하에 있고, 뭐고 옆에 생과일 주스, 주시도 있고요. 공실 2개 비어 있고, 이걸 왜 평당 5억 주고 샀어요? 저는 이대로는 절대 수지가 나올 수가 없다 봅니다. 수익률 뭐 마이너스 수익률 아닐라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요 옆에 빌딩 신축 공사 현장처럼 아마 요렇게 바꾸지 않을까, 신축해서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지 않을까, 분양 수익을 세팅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저 디올 간판이 가려지네. 광고를 하려고 이렇게 걸어놨을 건데, 여기가 상업지 주거지 섞여 있다 보니까 높게 지어지면 아마 가려질 겁니다. 그래서 광고판은 사실 이렇게 가려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거죠. 뭐 광고판에서 예를 들어서 월 1억이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건물에 월 수익이 1억 나온다. 자, 그런데 간판을 달면서 광고 표시로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렇게 추가적으로 영상 수익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월 수익이 3%에서 만약에 1억이 들어왔다. 그런데 저 광고판 하나로 해서 수익이 1억이 추가가 되니까 수익률이 6%가 됩니다. 자, 그러면 6% 수익률을 세팅해서 매도를 한다. 자, 그런데 다음 사람 있죠. 받아주는 사람이 이 옆에가 만약에 지어지고 신축되는 걸 알았더라면 이런 건물을 쉽게 사진 않았겠죠. 만약 이게 지어지고 광고판이 가려지죠. 그러면은 수익률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왜냐? 광고판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얼 상업지 땅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광고판을 근데 대로변에 보이게 달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측면에 다는 거는 맞는데 코너 자리에 신축이 돼버리니까 측면에 달았던 간판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너 자리에 땅, 간판을 달 수 있는, 광고 표시를 할 수 있는 코너 자리의 땅이 굉장히 유용하다 보시면 돼요. 부산의 구남로도 어떻게 보면 코너 자리 땅이 굉장히 유용해지겠죠. 근데 거기는 완전 대로변이 아니라서 사실 코너에 굳이 광고 표시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로변은 웬만하면 코너에 이렇게 측면에 달아야 광고가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거. 맥도날드도 이렇게 달아놨나? 이 필요 없으면 여기 달 이유가 없겠죠. 튀어나온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코 저것도 마찬가지. 다 측면으로 보이게끔 달아놨습니다.
보행자들이 걸어가면서 볼 수 있게끔. 그런데 저 앞에 저거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달아놨네. 그러면은 좀 보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자, 이제 마이크가 좀 잘 들릴 겁니다. 비가 안 와서 제가 마이크를 좀 입에 더 가까이 대고 있습니다. 야, 건물 멋지다 맞죠? 이 S자 그려져 있는 곳은 크게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외관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KFC 건물 굉장히 좋죠. 횡단보도 바로 앞에 붙어 있으면서 자, 전광판도 이렇게 대로변에 달아놨습니다. 올리브영 이것도 최근에 신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좋은 자리에 있는 올리브영. 자, 제가 지금 가로수길 초입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가로수길 보이시죠? 야, 근데 초입에 들어오자마자 공실이네요. 코너발이 땅에 지어진 건물이 임대로 나왔다. 제일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초입부의 코너 자리에 대로변에 횡단보도도 접해 있고 네임밸류가 세팅되어 있는 가로수길인데도 불구하고 공실이다. 이거는 100% 문제가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서면 1번과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저는 이제 가로수길로 한번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로수길 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하철이 대규모 주거타운과 조인이 되면서 상권으로 오기가 수월해졌다. 많은 인구들이 신사동으로 오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로 있죠. 지금 현재 2차선과 보행자가 잘 다닐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조금 좁았습니다. 도로가 좁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니기가 불편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을까? 원래 본토 A급 상권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입니다. 자, 거기가 왜 A급이냐면 소비력이 좋은 고정 수요들이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건너서 하나 전부 다 맛집이고 핫플이고 팝업이고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먹으러 많이 오고 많이 다니고 공원도 있고 한강도 가깝고 굉장히 좋은 A급 상권이죠. 자, 그런 곳은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원래는 2차선 도로 이런 곳이었는데 1차선으로 공사가 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공사가 일방통행으로 바뀐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상권을 받아주기 힘들었나 봅니다. 뭐 요즘에는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 되면서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도 있고요. 물론 중간에 공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압구정은 일방통행로로 바뀌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퇴거를 했어요. 그 시점에 임대료까지 많이 상승했겠죠. 자, 그래서 그 많은 퇴거한 임차인들이 여기 가로수길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압구정 상권이 몰락하고 가로수길이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됐죠. 거기에 맞춰서 연예인들도 건물을 많이 매입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도로로 해서 쭉 가면요, 쭉 걸어가면 한강 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뭐냐면 신사역에서 내려서 여기 주변에 카페라든지 한 번씩 둘러보고, 자, 둘러보고 공원에 가서 휴식하고 집에 가는 게 데이트 코스였대요. 자, 그런데 더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한강으로 가로질러서 원래는 갈 수가 없었답니다. 아파트 구멍으로 해서 주민들만 아는 토끼굴 같은 구멍은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대요. 자, 그것도 한몫한다 보시면 됩니다. 도로 조건이 한강으로 가기 굉장히 좋아졌고 보행자들도 한강으로 가기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신사동의 땅값이 굉장히 폭발한 이유는 원래 강남구 내 입지였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강남, 분당, 용인, 판교, 광교 사람들이 이까지 접근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미래 신사선 해서 개발 호재도 예정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상권의 이동. 압구정의 월세가 비싸니까 이까지 넘어왔다. 그리고 도로가 확장됐다. 좁은 가로수길이 넓어졌다. 그 다음에 토끼굴, 한강 둔치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예인들이 빌딩 투자하면서 시세를 쫙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솔직히 그냥 완전 나락 같습니다. 보세요. 통으로 다 비어 있어요. 거의 다 공실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점점 걸어서 외곽으로 갈수록 공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초입부에 공실이 있다는 거는 외곽지는 공실이 더 많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게 은행나무죠. 가을에 오면 굉장히 이쁩니다. 아, 예전에 임대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텅텅 비었네요. 야, 저거 뭐고? 저 앞에 잘 안 보이시죠?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기도 비어 있죠. 특급 임대가 비어 있습니다. 월세가 한 평에 1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요 한 30평 되겠네. 한 3, 4천은 줘야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핸드폰 케이스 팔아서 3, 4천 벌 수가 없죠. 이거 티 팔아서 되겠나? 어려울 겁니다. 아마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시면 돼요. 이야, 제가 새벽에 와서 조용한 건 맞지만 제가 어제도 왔었거든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저런 데도 공실이고. 자, 이것도 와, 폴로는 아직 살아있네. 역시 폴로 옆에 이거 뭐 카페가 생기네요. 폴로 건가?
랄프 로렌 맞네.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뭐 젠틀몬스터든 선글라스를 팔든 항상 이 F&B를 넣습니다. 현금 흐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의 브랜드 조금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F&B를 우후죽순으로 포진시키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와, 이것도 통으로 임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텅텅 비었네요. 비어져 있죠. 거의 다 비었네. 와. 자, 정면에 보시는 게 이제 메트로시티 2018년에 평당 2억 5천인가 2억 4천인가 아무튼 그때 시세가 2억이었는데 좀 비싸게 거래가 됐다.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시세가 오르긴 했죠. 여기 가로수길 최고가에 거래된 거 보면은 최근에 평당 3억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돈 풀리고 나서 거래가 된 게 한 건 있거든요. 최고가 거래 내역이 평당 3억이에요. 자,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맞죠. 하지만 과거에는 상징적인 거리의 코너 자리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건물이었을 겁니다. 141억 잘 샀다 맞죠. 근로소득이 워낙 연예인들은 높다 보니까 건물을 많이 사서 모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다 비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수길 평당 3억짜리 거래된 거 있죠.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요. 지금은 멸실되어 있습니다. 신축에 의한 시행에 의한 매매 거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딜 가나 최고가의 거래가 되는 거는 시행부지로 활용에 있어서 그걸 좀 더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 땅을 좀 비싸게 사도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와, 이것도 다 비어져 있네요. 와, 진짜노 건물주 싹 비어져 있습니다. 팝업 같은 거 들어오면 되겠는데. 요 옆에도 비어져 있어요. 거의 다 공실입니다. 화면에 지금 잘 안 당기는데 거의 대부분 공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중간에 공실이고요. 깔세 2층도 공실입니다. 자, 아이폰. 아이폰 바로 옆인데도 공실이네. 문제가 있다 맞죠. 아이폰 바로 맞은편은 싹 다 비어져 있습니다. 텅텅 보이시죠? 광고물 부착하지 마라. 야, 이것도 비어져 있네. 뭐고? 인테리어 하고 있는 거가. 자, 그 다음에 아이폰 안에 사람이 있는데 당직인가? 자, 이 내용을 또 좀 봐야 되겠죠. 자, 애플스토어 여기 가로수길점을 보면은 가로수길에서 거의 중앙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과 한강 중간. 그래서 가로수길 임대료를 굉장히 높게 만든 1등 공신 바로 애플스토어라 보시면 돼요. 임대 조건이 2016년부터 2036년인가? 하여튼 20년인가 이렇게 임대료를 보증금 16억에 20년치 임대료를 600억 일시불로 납부한 사례입니다. 평당 2억 5천. 평당이 아니고 월 2억 5천. 미쳤다 맞죠? 매매를 안 하고 왜 임대를 했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매매할 돈으로 미국의 땅을 사지 않았을까? 애플은 돈이 너무 많죠. 엄청 많은 게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한국의 땅을 살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공실이네요. 여기도 공실이고. 와, 죄송합니다. 이 공실만 보여드려서 볼 게 없네. 임대료를 못 버티는 거죠. 라코스테 이런 거 있죠. 대규모 프랜차이저 빼고는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겁니다. 자, 여기도 공실이네요. 차홍룸 1층 공실입니다. 공실이 꽤 많습니다. 자, 이거 4억 짓는 데 있죠. 여기가 최고가에 거래가 된 건데 신사동에서 3위인가 그렇습니다. 평당 3억. 근데 지금 시행에 의해서 신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 공사가 멈춘 것 같은데 아무튼 신라 보석 4억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자, 무언가 높게 짓기 위해서 비싸게 매매를 했다 보시면 돼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역시 건재하네요. 잘 살아 있습니다. 1, 2층을 개조해서 스타벅스를 넣은 사례. 주얼리 샵도 있고요. 자, 이거는 야, 뭐고? 폐광가 60-1번지 알박기가. 이야, 신기하다 맞죠? 가로수길에. 자, 줄기세포연구소. 저 건물도 공실입니다. 1, 2, 3층. 일단 가로수길 정리해보면 다소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 가을이면은 낙엽도 떨어지고,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관광지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몰락하고 있다. 결국 임대료 때문에. 그래서 과거 한 2016년인가 그때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뷰티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명 프랜차이저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그 다음에 편집숍 이런 게 빼곡하게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저 애플 매장이 임대료가 월 2억 5천. 월 2억 5천이면 하루에 얼마고? 와, 거의 1,000만 원이네. 하루에 임대료만. 장난 아니네. 저런 게 들어와 주니까 주변에 임대료가 폭등했죠. 자, 그러자 옷가게 하는 사람들은 못 버티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의료 관련된 세입자들, 돈을 많이 버는 세입자들 위주로만 버티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 퇴거했습니다. 망했다 보시면 돼요. 여기도 공실, 다 공실. 자, 저 한강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한강 가까워질수록 공실. 가로수길 자라도 2023년 1월 31일까지 영업합니다. 지금은 2024년 7월인데 1년 이상 공실이다 그 말이고요. 자, 이것도 공실입니다. 와,
이 통으로 다 비었네. 이야, 여기도 공실, 여기도 공실, 여기도 공실, 저쪽도 공실. 네, 참담한 가로수길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말했죠. 이슈에 의한 상권은 빠르게 무너진다. 하지만 압구정 로데오 거리 같은 탄탄한 소비력이 있는 수요를 품고 있는 상권은 무너지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다시 돌아온다. 다시 회귀한다. 재건축되면 용적률 더 많이 사용해서 더 많은 배우 수요가 늘어나고 더 고급 아파트로 더 비싼 수요들이 밀집하고 들어오고 전국 수요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주변의 땅값과 상권은 더욱 탄탄해진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거의 끝자락입니다. 도로 딱 건너면은 그 아파트 이름 뭐지? 이샘인가? 하여튼 뭐 아파트 하나 있거든요. 거기로 해서 뚫고 지나가면 바로 한강입니다. 여기는 위치가 좋은데 2종이니까 이용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주복 이런 거도 짓기가 어려워요. 사업성이 안 나오죠. 땅값도 비싸고 용적률도 사용이 어렵고. 이게 상업지였으면 그나마 압구정과 붙어 있고 현대 아파트 저 보이세요? 바로 옆에 저겁니다. 저거 50억짜리 아파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용도 지역이 좋으면은 한강도 가깝고 해서 사업성이 나올 건데 여기는 이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상권이 몰락해서 시행부지로 활용도 되기 어렵다. 또 다시 살아나겠죠. 또 신사동 건물주님은 제 채널을 싫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평지에다가 입지가 좋고 배우 수요도 그래도 나름 가깝죠. 건너서 일부밖에 없어서 좀 아쉬워서 그렇지 주변에 영향력만 좀 생기면은 또 좋아질 거라 봅니다. 압구정의 임대료가 비싸지면 또 일로 넘어오겠죠. 자, 이제 세로수길이라고 해서 가로수길은 거의 대부분 프랜차이저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팅하고 있다고 하면 자, 뒷블럭 세로수길은 음식점, 술집 상권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팝업이 다 세로수길로 많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블럭 바로 뒤지만 세로수길은 굉장히 핫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뒷블럭 세로수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공실이 없다 맞죠? 한 블럭 딱 넘어왔을 뿐인데 공실 초토화 공실이 없다. 이 말은 임대료가 싸다. 일단은 공실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상권이 딱 한 블럭 뒤로 갔는데도 차이가 확 나요. 상권이라는 거는 정말 재밌고 신기합니다. 자, 와, 플래그십 요 향수인가? 이야, 공실이 하나도 없네. 아, 너무 신기하다 진짜. 바로 뒷블럭인데 20발자국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공실이 없습니다. 이야, 심지어 3층까지 옷가게네요. 자, 요것도 뭐 공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자, 유명한 브랜드도 보입니다. 젠틀몬스터. 참고로 세로수길은 가로수길 옆으로 나온 그냥 골목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소규모 카페, 이런 팝업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젠틀몬스터 유명하죠. 요즘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건물을 그냥 쓸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블랙핑크 제니가 모델이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제니랑 사진 찍으러 이까지 많이 온대요. 중국 관광객들이. 그래서 선글라스 팔아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건물을 매입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도산공원 있죠. 압구정의 도산공원 인근의 주택을 200억대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런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상당하다 맞죠? 자본력이. 법인으로 돈 벌어서 남으면 건물 하나씩 현찰로 사는 거죠. 정말 부럽습니다. 참, 와, 이래 다를 수가 있나. 극과 극이다 맞죠? 아까는 풀로 공실이었는데 여기는 풀로 임차가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에그 드랍도 있고요. 수플레 전문점도 있고요. 편의점도 있네요. 아, 음료수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와, 완전 습합니다 진짜. 하나 먹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